우선 기술 개요, 그리고 특징, 그리고 완성도 실험 결과 말씀드리고 적용 분야, 산업 동향, 기대 효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발명을 소개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셨고 했는데요. 사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 맞고요. 그리고 지질자연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환경미생물을 전공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오염 토양을 복원하는 방법, 특히 미생물이나 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 리미디에이션, 그리고 그들의 어떤 토양에 같이 투입을 시켰을 때 그들의 어떤 공생관계,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토양 안정화, 그리고 지질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복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기술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생화학적 토양 정화 기술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성 토양 같은 경우는 중화제를 투입하고, 중금속 오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토양을 덮어주는 복토 방식의 그런 토양 개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식물 생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염류 토양화라든지 아니면 뿌리 생육 저해 등의 문제로 식물 생장이 원활하지 못한, 식생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통해서 토양을 정화하자, 이런 배경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BNG라고 이제 이름을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토양 정화 기술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제품, 그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미생물, 식물 효소 같은 걸 이용한 제재 같은 걸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의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산성 토양을 복구하는 어떤 그런 효과, 그리고 중금속 오염 토양을 안정화해서 침출수 안에 있는 중금속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 그럼으로써 환경 오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칼슘 카보네이트가 침전이 되면서 토양의 공급을 이용으로써 지반이 안정화되고 그 어떤 토양의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궁극적인 장점은 식생 독성을 감소해서 식생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제품 및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술, 그러니까 특허는 뭐 생화학적 효소 제제, 여기 요소분해 요소를 활용하는 기술인데, 이 생화학적 효소 제제를 활용한 산성 토양의 복구 방법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금속 오염 토양 내에 중금속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지금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식물의 추출액, 식물 추출액 내에 있는 요소분해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오가니즘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관련한 효소, 이 효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박테리아를 저희 국내 환경 내에서 분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캐릭터라이징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출원이 됐고요. 그리고 호주는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는 이거 외에 국내 2건이 더 출원이 된 상태고, 아까 BNG라는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BNG라는 이름으로 이런 생화학적 제재를 포함하는 토양 계량제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폐광산 지역으로 대표되는 어떤 중금속 오염 토양이나 산성 토양이 갈수록 침식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오염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그 주변 토양이나 아니면 수계에 오염이 확산됨으로써 오염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CD 프로세스라고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프로세스 응용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이런 효소 반응을 활용해서 생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어떤 토양 정화 기술을 개발해보자라는 그런 융합 기술에 대한 그런 그 관련 연구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중금속 오염 토양이 되고 산성 토양이 된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필요하게 돼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그러니까 산성 토양 같은 경우는 석회 물질의 중화제를 투입해서 그런 것들이 뭐 폐기물 재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제강슬래그도 써보고 이것저것 석회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산성 토양,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 토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된 토양을 덮어주는, 그러니까 깨끗한 토양으로 덮어주는 복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깨끗한 토양 자원이 뭐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기술이 있으면 안 써도 될 이 좋은 토양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토양 기능에 의존하는 것들을 이런 문제, 뭐 뿌리생육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식생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식생을 고려한 어떤 최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 대상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고, 여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식물 추출액을 활용을 하고 식물 추출액 내에 요소분해 요소의 반응을 응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산성 토양 복구, 중금속 토양 안정화, 그리고 지방 강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용성이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기술은 개발해 놓은 상태지만 이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경제성을 평가한다든지 등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된 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중금속 오염 토양을 처리하는 기술, 여기에는 다양한 케미칼,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토양의 건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양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중금속이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화학적으로 세척을 한 다음에 그 토양을 가지고 과연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토양 건강성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선행기술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화학적인 효소 제제를 해서 활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이펙트를 좀 장기간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독창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MICP, 요거는 마이크로비얼리 인듀스드 칼슘 카보네이트 프레시피테이션, 그러니까 뭐 미생물학적으로 유도가 된 칼슘 카보네이트가 침전이 되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모식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외부가 이제 슬라이트니까 다소 네가티브 차지, 음이온, 그러니까 네가티브리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을 가지는 칼슘 이온이 여기 어태치가 되어 있다가 요소를 가수분해시킬 수 있는, 유리아를 가수분해시킬 수 있는 이 유리아제, 요소분해 요소가 이 박테리아가 생성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디졸브드 이노가닉 카본과 암모늄 이온으로 해리가 되고, 그렇게 해리가 된 암모늄 이온과 탄산 이온에 미리 어태치가 된 이 칼슘 이온이 만나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처음에는 주변에 국지적으로 침전이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침전이 돼서 이 셀이 사멸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키가 되는 엔자임은 이 유리아제 요소분해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 박테리아 관련한, 이건 이제 전자미경 사진이고요. 칼슘 카보네이트가 침전된 전자미경 사진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박테리아에 의존을 해왔고, 그런데 이 유리아제 요소분해 요소는 박테리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지만 식물에, 이것보다도 더 고등 생물인 식물에 더 많은 양의 요소분해 요소가 있고, 특히 콩가루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에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콩가루 식물을 식물 추출액을 만들고 이 요소분해 요소를 조금 액티브하게 이렇게 그 인덕션을 시켜준다면 이런 반응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소분해 요소를 쓰기 위해서 요소라는 어떤 케미칼을 넣었고요. 칼슘 소스라는 칼슘 클로라이드를 썼고, 식물 추출액을 이용해서 콜람 실험을 해보니까 광산 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온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이 된 산성 토양을 가지고 콜럼 실험을 해보니까 칼슘 카보네이트가 침전이 되고, 그로부터 pH가 3 정도 되던 이 토양 pH가 8, 9까지 올라가게 되고, pH가 올라감으로써 이 반응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퀀셜한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태치된 이 칼슘 카보네이트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표준물질을 이용해서 XRD 분석을 통해서 이 식물 추출액, 콩가루 식물의 추출액과 저희가 파지티브 컨트롤로 뒀던 이 유리아제, 그러니까 퓨리파이된 요소분해 요소 두 개를 비교해봐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잘 생성이 됐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정량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샘 사진을 찍어보니까 칼슘 카보네이트를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결정산 자체도 굉장히 안정한 상으로 칼슘 카보네이트가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토양에 적용을 시켰을 때 보다 안정화된 어떤 토양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샘 EDS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반응들이, 이런 결과들이 정말 이 요소분해 요소, 효소에 의한 반응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안정화됐을 때 효소 활성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엔자임 액티비티를 측정해본 결과 이 파지티브 컨트롤로 썼던 이 퓨리파이드 유리아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BNG라고 만들었던 이 식물 추출액이 동등한 수준의, 조금 높은 수준의 효소 활성을 나타내서 이 반응은 효소에 의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칼슘 카보네이트가 토양의 공극을 메우면서 지반이 강화된다는 부분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실증하기 위해서 토양 강도 측정을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토양의 표면의 그 경도 상태를 보는 팔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는 칼슘 클로라이드를 썼을 때 요소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강도가 증가하고, 식물 추출액, 그러니까 BMG라는 식물 추출액을 넣지 않은 것과 넣은 것을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의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을 했고, 토양의 경도, 그러니까 표면의 강도 또한 팔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것도 6에서 7배, 6, 7배 정도 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좀 중요한 데이터인 그 토양금 침출수 내 중금속이 감소하는 것들, 이것도 산성 토양,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된 광산지역 토양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토양에 오염된 대부분의 중금속 종들이 침출수 내에 감소하는, 이게 이제 감소된 퍼센트인데, 맥시멈 50% 넘어까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산성 토양을 복구하고 중금속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침출수 내에 중금속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중금속 기준이 높아졌을 때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끔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카보네트의 고결화로 바이오 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폐광산 지역 토양을 잡아서 현장 실험을 그러니까 여름하고 가을 진행을 봄, 여름, 초가을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다 이제 땅을 고르고 몇 가지 센서를 골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 모니터링 장비로 자동화된 pH, ECU는 기본적인 화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토양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강우량에 따라서 침출수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센서들을 받고 토양을 요 BNG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저희가 분리한 마이크로오가니즘 박테리아 종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NG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BNG 물질을 광산지역 오염토양에 적용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토양이 정화되고 복원이 됐다라는 의미는 이런 이제 식물들이 활착을 하고 식생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식생이 원활하게, 토양이 잘 개량이 돼서 시간에 따라서 식생이 원활하게 됨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생물 분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금속이 오염된 토양에서 사는 미생물들의 지표종이 엑시도박테리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트리트먼트 하지 할 때 약 18.10%의 어떤 포션, 그러니까 분집 분석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요소분해 요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박테리아를 처리했을 때와 식물 추출액을 처리했을 때 각각 이만큼의 줄어드는 어떤 고무적인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오염 토양이 정화됐다라는 식으로 그룹핑이 되고, 저희가 트리트먼트 하지 않은 것은 따로 그룹핑이 되는 히트맵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토양이 미생물이 분집이 우선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긍정적인 결과겠죠. 그리고 효소 활성이 유지가 되면서 토양이 친환경적으로 변모해서 식생이 원활했다라는 어떤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을 극대화시키거나 경제성 평가 등의 어떤 그런 좀 미진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술이 이전이 되게 된다면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공동연구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혹은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품이나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듯이 토양 오염이, 그러니까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거나 궁극적으로 식생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폐광산 지역 토양의 광해 방지 사업, 그리고 바이오 세멘테이션, 토목 지반 안정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최근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콘크리트 건물에 보면은 크랙이 생기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크랙이 생겼을 때 이런 요소 분해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나 혹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식물 추출액으로 만들어진 그 BNG 같은 제재를 같이 넣고 그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넣고 같이 양생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 크랙이 생겼을 때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수분해가 돼서 요소분해 요소 활성으로 칼슘 카보네트가 침투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세멘테이션이나 바이오 그라우팅 기술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예,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산업 동향은 전망이 밝고 매출이 많고 이렇게 다 숫자적인 거는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썼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해외사, 우리나라 토양 오염 보건 시장에 해외사,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발전해온 이런 나라들에 대한 기술 전수 요청이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남미나 중국 이런 쪽에 이런 어떤 해외 시장 진출도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산업 동향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 이거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산성 토양의 침식 방지로 오염 물질의 확산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금속이나 혹은 유기 중금속 복합오염된 토양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 내의 중금속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식생독성 감소에 의해서 토양 생태 복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술 분야가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정화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쪽, 건설이나 그런 사업 쪽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는 뭐 전문인과 인력 양성이나 사회적 비용 절감 쪽에서도 기대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